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릇에는 값을 담을 수 있어요. 이걸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란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또는 박스입니다. 자, 이렇게 5라는 값이 있을 때 이 값을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변수입니다. 모든 변수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령 A가 5라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B가 3이라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입니다. EX0201에서 해볼게요. 이클립스를 실행하죠. 자, 저는 예전에 파일을 삭제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1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src 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시고 New Class 하시겠습니다. EX0201 쓰시고 Alt V 엔터 누르실게요. 자, 빈줄을 좀 삭제하죠. 빈줄 삭제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D 누르시면 됩니다. 많이 쓰는 단축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책에 있는 예제 코드하고 동일하게 작성해 볼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11을 누르시면 실행이 되죠. 자,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정리해 보죠. 변수의 선언은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이에요. 3행이 변수의 선언이죠. int가 데이터 타입이고 num2 변수 이름입니다. 의미는 int 타입의 값을 담을 수 있는 num이라는 변수를 만든다 입니다. 사실 만든다는 표현보다는 선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변수의 초기화란 변수의 최초로 어떤 값을 대입하는 사건입니다. 4행이 바로 변수의 초기화예요.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실게요. 3행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int num이라는 문장은 num이라는 이름의 int형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름이 num이고요. 이렇게 박스가 있어서 여기에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행 이후로 num이라고 하면 다름 아닌 이 값을 말하게 됩니다. 4행은 변수의 초기화라고 하는 겁니다. 는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정리해서 왼쪽에 담아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1000이라는 값이 num에 담기게 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보죠. 1000이라는 값을 num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았습니다. 5행은 sysout 괄호 안에 num이 있죠. 3행 이후로 num이라고 하면 다름 아닌 이 값을 말한다고 했으니 sysout 괄호 안에 1000이 놓여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000이 출력되어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까지 해야 됩니다. 선언은 3행이었고 초기화는 4행이었죠. 둘 다 있어야 5행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드에서 한번 해보죠. 5행에서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먼저 만약에 변수의 선언 없이 변수의 초기화만 하려고 하면 에러예요. 왜 에러일까요? 네, num이라는 이름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즉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num이라는 이름 자체를 자바가 모릅니다. 그래서 에러. 자, 그 다음 만약에 변수의 초기화 없이 변수의 선언만 있다면요. 여러분 여기 빨간색 밑줄이 보이시죠? 이클립스에서 빨간색 밑줄이 있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에러예요. 참고로 노란색 밑줄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에러일까요? 변수를 선언했으니 num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 맞잖아요? 그러면 5행에서 num의 값을 출력해라.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네, 5행은 num이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하라는 건데 num의 어떤 값을 저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정리할게요.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예요. 변수의 선언이란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으로 하고 어떤 타입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변수의 초기화란 변수에 처음으로 값을 대입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참고사항들이 적혀 있는데 위에서부터 볼게요. 각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세미콜론은 그 문장의 끝을 의미합니다. 세미콜론의 위치는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참고를 볼게요. 책의 예제 코드에 주석을 조금 달아놨고, 여기 예제 코드에도 제가 주석을 좀 달아놨죠. 주석은 프로그램의 실행과는 무관한 영역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의 실행과 무관한 영역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달아두는 게 코드의 해석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또는 다른 작업자들에게 도움이 돼요. 자바에서 주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석은 슬래시 2개부터 시작해서 그 문장 끝까지입니다. 이클립스에서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점 참고하세요.
두 번째 주석은 슬래시 별부터 시작해서 별 슬래시까지입니다. 주석은 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자, 만약에 이 3, 4, 5행 전체를 다 주석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주석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번째 주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나을까요? 개인 취향입니다. 편하신 걸로 하세요. 조심하실 건 슬래시 별부터 별 슬래시까지 주석이 있는데 그 안에서 슬래시 별부터 별 슬래시까지의 주석을 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주석은 슬래시 별부터 별 슬래시까지이므로 코드의 실행과 무관한 영역인 이 주석을 지우고 보면 우리 자바 코드의 생김새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요. 그 밑에 참고를 보시죠. 변수의 값을 담을 때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됩니다. 변수의 값을 담는 게 우리 코드에서 4행입니다. 는 오른쪽을 보시면 1000이 있는데 1000은 정수죠. 는 왼쪽을 보시면 num이 있는데 num은 정수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렇게 는 왼쪽과 오른쪽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 형변환이라는 용어를 지금은 들어만 보실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형 변환, 강제형 변환. 그 밑에 보시면 자동형 변환 규칙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까지 기억하시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에 있는 몇 가지 짤막한 예제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는의 왼쪽과 오른쪽 타입이 다릅니다. 앞에서 이 둘이 일치해야 한다고 배우셨어요. 이때 오른쪽 타입에서 왼쪽 타입으로의 자동형 변환이 고려됩니다. 자동형 변환 규칙상 int에서 long으로 자동형 변환이 되니까 그래서 int 타입의 1000이라는 값이 long 타입의 1000이라는 값으로 형 변환된 후 왼쪽에 있는 num2에 저장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는의 왼쪽과 오른쪽 타입이 다릅니다. 이때 오른쪽 타입에서 왼쪽 타입으로의 자동형 변환이 고려되어 그래서 int 타입의 5라는 값이 float 타입의 5라는 값으로 형이 변경된 후 왼쪽에 있는 num2에 저장됩니다. 참고로 정수값을 실수값으로 형 변환하면 0이 붙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는의 왼쪽과 오른쪽 타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오른쪽 타입에서 왼쪽 타입으로의 자동형 변환이 고려되어 그런데 더블에서 int로는 자동형 변환이 되지 않죠. 그러면 는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타입을 일치시킬 수 없어서 그래서 에러입니다. 자, 이제 책에 있는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src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202 alt v 엔터 하시죠. 책에 있는 코드 그대로 써볼게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3행은 바이트 b에 의해 바이트 타입의 변수 b가 선언되고 b는 3에 의해 3이라는 값이 변수 b에 담깁니다. 이렇게 변수가 선언된 결과 앞으로 3행 이하의 코드에서 b라고 하면 다름 아닌 이 값을 말하는 게 돼요. 4행은 는 왼쪽의 타입과 오른쪽의 타입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자동형 변환이 고려되고 바이트에서 short는 자동형 변환이 되는 방향이므로 바이트 타입의 3이 short 타입의 3으로 자동형 변환된 후에 short 타입의 3이라는 값이 short 타입의 변수 s에 담기게 됩니다. 5행에서도 는 왼쪽의 타입과 오른쪽의 타입이 일치하지 않고 short에서 int는 자동형 변환이 되는 방향이므로 short 타입의 3이 int 타입의 3으로 자동형 변환이 된 후에 int 타입의 3이 int 타입의 변수 i에 담기게 됩니다. 6행에서도 는 왼쪽의 타입과 오른쪽의 타입이 일치하지 않고 int에서 long은 자동형 변환이 되는 방향이므로 int 타입의 3이 long 타입의 3으로 자동형 변환된 후에 long 타입의 3이 long 타입의 변수 lo 에 담기게 됩니다. 7행에서도 는 왼쪽의 타입과 오른쪽의 타입이 일치하지 않고 long에서 float은 자동형 변환이 되는 방향인데 byte short int long은 정수 타입이고 float double은 실수 타입이죠. 정수에서 실수로 형 변환될 때 0이 붙습니다. 그래서 long 타입의 3이 float 타입의 3.0으로 자동 형 변환된 후에 float 타입의 3.0이 float 타입의 변수 f에 저장됩니다. 8행에서도 는 왼쪽의 타입과 오른쪽의 타입이 일치하지 않고 float에서 더블은 자동 형 변환이 되는 방향이므로 float 타입의 3.0이 더블 타입의 3.0으로 자동 형 변환된 후에 더블 타입의 3.0이 더블 타입의 변수 d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9행에서 3.0이 출력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코드를 보실 때 4행에서 8행까지 어떤 타입에서 어떤 타입으로 자동 형 변환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일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실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참고가 있는데
변수의 이름 규칙입니다. 변수의 이름을 짓는데 위 예제에서 BSILOFD와 같은 변수의 이름은 코드의 작성자가 마음대로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에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참고로만 하시는데요. 첫째,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둘째, 숫자를 쓸 수 있고 특수문자 중 언더바 또는 달러를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예약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void와 같이 자바가 문법적으로 사용하려고 미리 맡아둔 단어는 쓰실 수 없어요. 밑에 정리를 보실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타입이 너무 많아서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뭐만 기억하시냐면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정수는 int로 하시고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실수는 double로 하세요. 다음에 보시면 연습 문제 6문제가 있는데 이 6문제 모두 필수 문제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풀어보세요. 참고로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는 고급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풀어보십니다.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연습입니다.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이 책의 연습 문제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num을 선언하고 이 변수에 55라는 값을 저장하고 이 변수에 담겨있는 값을 2배한 결과를 이 변수에 저장한 후에 num을 출력합니다.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정수형 변수 num1과 num2를 선언하고 num1에는 10을, num2에는 20을 대입한 다음에 두 변수의 값을 더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연습 문제 3번입니다. 문자열 변수 str1과 str2를 선언하고 str1에는 하이 컴마 한 칸 띄고 라는 문자열을 대입하고 str2에는 yg 느낌표 라는 문자열을 대입한 후 두 변수의 값을 더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연습 문제 4번입니다. 문자열 변수 name과 정수형 변수 age를 선언하고 name에는 누군가의 이름을, age에는 그 나이를 대입한 후에 이런 식으로 출력하시겠습니다. 연습 문제 5번입니다. 실수형 변수 파이와 반지름을 의미하는 실수형 변수 radius를 선언하고 파이에는 3.14를, radius에는 10.0을 대입한 후에 원의 넓이를 계산해서 출력합니다. 연습 문제 6번입니다. 정수형 변수 width와 정수형 변수 height를 선언하고 width에는 10을, height에는 5를 대입한 후 직사각형인 경우의 넓이를 계산하여 출력하고 직각삼각형인 경우의 넓이를 계산해서 출력해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언과 초기화부터 해야 됩니다. 변수를 선언하려면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으로 합니다. 변수를 초기화하려면 변수 이름은 값으로 합니다. 자동 형변환 규칙을 기억하셨는데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에서 화살표는 오른쪽 방향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1번 해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num을 선언인데요. 변수의 선언은 17페이지 정리해서 배우셨는데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은 num이죠. 주어진 num대로 쓰시면 되고 데이터 타입이 문제인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요. 이 문제 바로 위에 정리해서 보셨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죠. 그 중에서 정수형 변수는 int 타입으로 선언하고 실수형 변수는 더블 타입으로 선언하고 문자열 변수는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하라고 했는데 이거 정수형 변수니까 int 타입으로 선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선언은 어떻게 한다?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문장의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적는데요. 이 세미콜론을 우리가 어떤 문장을 적을 때 마지막에 점을 찍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세미콜론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세미콜론을 어디에는 붙이고 어디에는 안 붙이고 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 세미콜론 이런 거는 하시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되세요. 그리고 혹시 세미콜론을 안 치면 이클립스가 이 에러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에러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뒤에 세미콜론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뒤에 붙여야 되느냐 마느냐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를 계속해서 작성하시면서 공부하시다가 보면 이 세미콜론은 자동으로 습관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변수에 55라는 값을 저장. 변수의 값을 저장이죠.
는이 나와야죠. 는. 그리고 어느 변수에 넣는다? 이 변수 num 말하는 거죠. 그래서 num 는이 나와야 되겠고 오른쪽에다가 저장할 값을 쓰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장의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이겠습니다. num은 55 세미콜론. 자, 그래서 이 는이라는 걸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데 뒤에서 배우고 이 는은 오른쪽을 정리해서 왼쪽에 담는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을 정리해서 왼쪽에 담는다. 지금은 정리가 되어 있는 숫자가 보이죠. 55. 더 이상 뭐 정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더한다든지 곱한다든지 그런 게 나오면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55라는 숫자밖에 없잖아요. 는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 숫자 55를 어디에? 왼쪽에다가 담는다. 왼쪽이 num이잖아요. 변수 num에 55를 저장하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변수에 담겨있는 값을 2배한 결과를 이 변수에 저장하라 그랬는데 결국 이 변수의 저장이죠. 그러니까 뭐가 온다? 는이 와야죠. 변수의 저장이니까 는이 와야 되고 왼쪽에는 뭐가 와요? 어디에 저장인지 이 변수의 저장이잖아. 그러니까 num 는 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어떤 값을 저장하나요? 이 변수에 담겨있는 값을 2배한 결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55 곱하기 2 세미콜론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결론은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앞에 두 문장이 없다고 쳐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변수에 담겨있는 값이 55라는 사실을 모르죠. 이 문장에서 보실 때. 그런데 num이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정리해서 왼쪽에다가 담으면 예를 들어서 num이 5라는 값이었어요. 그러면은 곱하기 2에서 12라는 값을 변수 num에다가 저장하게 되니까 변수 num에는 원래는 5라는 값이 있었는데 이제 10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num이라는 변수에 만약에 5라는 값이 있었다면 이 문장을 실행하고 나면 num이라는 변수는 10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num이라는 변수의 값이 55였다면 그럼 이 곱해서 110이니까 이 문장을 실행하고 나서는 num이라는 변수에는 110이 들어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시라는 거예요. 이 는이라는 기호를 보셨을 때 이거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파랭처럼 이렇게 썼을 때에는 num이 55랑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왜냐하면 10번 행에서 보시면 num은 num 곱하기 2와 같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뭐다? 오른쪽을 정리해서 왼쪽에 담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um에 55가 담겨 있다면 오른쪽을 정리하면 110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코드가 조금씩 바뀌어 가면서 연산자들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오른쪽을 정리한 값 110이죠.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 num에 들어가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0번 행을 실행하면 num에 2가 곱해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num을 출력하는 건 sysout num이죠.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물론 이렇게 하셔도 잘 하셨는데요. 제가 권하는 건 이렇게 문자열을 앞에 좀 그럴듯하게 형식을 좀 갖춰주세요. 이게 문자열하고 무언가 다른 값을 더하는 상황인데 이게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연습이 빠르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해질 정도로 무언가를 출력하라는 문제를 보셨을 때 여러분이 형식을 정할 수 있다면 그냥 그 값만 출력하기보다는 어떤 값이 뭐더라 라고 출력하는 식으로 연습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자, 실행하시면 num이 110이라고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냥 110이라고만 출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있어 보이죠. 자, 이제 연습 문제 2번 해설입니다. 정수형 변수 num1과 num2를 선언하래요. 자, 그러면 변수의 선언 이제 아시죠? 변수의 선언은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수형 변수죠. 정수형이니까 그냥 뭘 쓴다? int를 쓰시면 되죠. 데이터 타입 자리에 int, 변수 이름은 num1이니까 num1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면 돼요. num1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num2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를 더 알아두시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num1, num2 세미콜론.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int 타입의 변수 num1과 int 타입의 변수 num2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처럼 쓰시는 것보다는 좀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num1에는 10을 넣고요. 그러면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하는 거니까 는이 나와야 되겠죠. 는 오른쪽에는 저장할 값을, 는 왼쪽에는 저장이 될 변수를 쓰시는 거죠. 어디에 저장할 거냐? num2에 저장할 거니까 num2 는이라고 바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20을 대입한다. 20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변수의 값을 더한 결과값을 출력한다. 그러니까 두 변수를 더해서 출력하라는 거죠.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쓰시기도 하시거든요. 두 변수의 값은 10하고 20이니까 더한 결과값을 출력, 그럼 30을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머리를 너무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이 더해서 출력하라는 게 아니고 시키라는 거예요. 두 변수의 값을 더한 값을 출력하도록 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num1 플러스 num2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의도를 잘 이해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하다 보면 감 잡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서 실행 결과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출력하시려면 이렇게 num1과 num2를 더했더니 이 값이 나왔더라 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실행 결과가 좀 더 그럴싸해집니다. 그런데 30이 아니고 1020이 나왔어요. 자, 왜 그러냐면 플러스가 지금 두 개가 보이죠. 문자열 더하기 값 더하기 값이죠. 그러니까 더하기가 지금 두 개가 나왔다고요. 자, 그런데 왼쪽 플러스부터 실행이 될 텐데 문자열하고 값이 더해졌죠. 그럼 뭐가 되냐면 결과값이 문자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한 결과가 어디까지냐면 이만큼입니다. 땡땡 10까지 문자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이 플러스를 보실 때 왼쪽은 뭐다?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여기까지가 문자열. 문자열하고 또 다른 값을 더하죠. 그럼 어떻게 돼? 뒤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는 거야. 문자열하고 무언가를 더하면 그 뒤에 붙은 문자열이 된다고요. 그래서 30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플러스랑 플러스가 문자열 결합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1, 0을 덧붙이고 2, 0을 덧붙여서 이러한 문자열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잘하셨고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지금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빠른 시일 내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연습 문제 3번 해설입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하래요. 변수의 선언 이미 알고 있죠. 변수의 선언은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문자열 변수라 그랬죠? 그러면 데이터 타입으로 뭘 써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연습 문제 위에 정리해 드렸는데 이 페이지 위쪽 정리를 보시면 정수형은 인트로, 실수는 더블로, 문자열은 스트링 타입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문자열이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 가지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자리에 스트링이라고 쓰고요. 한 칸 띄고 변수 이름 str1과 str2죠. 이 컴마를 써서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여러 개의 변수를 한 번에 선언하는 것. 이전 연습 문제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문자열 변수 str1과 str2를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tr1에는 이런 문자열을 넣고요. 한 칸 띄우기까지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str2에는 이런 문자열을 그대로 대입한다. 여기서 대입한다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변수의 어떤 값을 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변수의 값을 더한 결과값을 출력한다 라는 건 sysout. 두 변수를 더한다는 건 두 문자열을 더하라는 거거든요. 문자열을 더하면 문자열 결합이 됩니다. 문자열을 더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문자열을 결합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문자열을 그냥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자열이 되겠죠. 하이 컴마 한 칸 띄고 YG 느낌표. 자, 그런데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더하라는 게 아니고 두 변수에 어떠한 값이 있든지 간에 붙어서 출력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두 문자열 변수를 이렇게 더하시면 문자열 결합이 됩니다. 문자열 결합. 자,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두 문자열을 더하면 이렇게 문자열이 붙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스트링 str3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뭐로 초기화할 거냐면 str1 플러스 str2로 초기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한 문자열이니까 이런 모양의 문자열이 어디에 들어간다? 자, 이런 모양의 문자열이 str3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출력은 str3로 하게 된다면 실행 결과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해 주실게요. 자, 이제 연습 문제 4번 해설입니다. 자, 먼저 문자열 변수 name을 선언하래요. 변수의 선언은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이죠. 그런데 문자열 변수니까 데이터 타입 뭐로 한다? 네, 스트링으로 하죠. 연습 문제 위에 정리되어 있는 거 다시 보시면 돼요. 스트링 한 칸 띄고 변수의 이름 name이라고 정해줬으니까 자,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죠. 그 다음 정수형 변수 int age 세미콜론이죠. 그런데 이거 혹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빨간색 밑줄 보이시죠? 이걸 세미콜론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바에서는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문장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이 6번 행에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두 문장 썼는데 여러 문장 쓸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뭐 꼭 필요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컴마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컴마를 쓰실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돼야죠. 그런데 여기서 name은 문자열 변수가 맞지만 age는 문자열 변수가 아니고 정수형 변수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컴마를 써서는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 name에는 누군가의 이름을 쓰라 그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자, age에는 그 나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쓸 거고요. 대입한 후에 아래와 같이 출력하라 그랬죠. 실행 결과 얘가 이렇습니다. 자, 이런 문자열을 출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값을 만약에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은 실행했을 때 아직 안 바뀌죠, 출력은. 왜냐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되돌려 놓고요. 이거를 직접 이렇게 문자열을 쓰시라는 게 아니고, 자, 얘를 출력할 때 변수의 값을 출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만큼은 고정된 문자열이고요. 그러니까 두 변수의 값이 달라져도 의 나이는 이 부분은 바뀌지 않겠죠.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19. 자, 이 부분도 age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을 출력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부분은 고정된 문자열이죠. 두 변수의 값과 상관이 없습니다. 두 변수의 값이 바뀌더라도 이 모양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yg를 출력해야죠. yg는 name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이죠. 플러스 의 나이는 한 칸 띄고 라는 문자열을 출력해야죠. 고정된 문자열이니까 그대로 문자열로 출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19라는 값은 age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바뀌어야죠. 그래서 age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살입니다. 으로 하시면 얘는 yg가 되고, 그러면 의 나이는 하고 붙을 거고 문자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ge까지 더해서 문자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살입니다. 점이니까 살입니다. 점을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죠. 그래서 실행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에 변수를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실행 결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의 값에 따라서 실행 결과가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사웃 괄호 안에 두 변수의 값을 출력하도록 놓았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연습 문제 5번 해설입니다. 실수형 변수 파이를 선언하래요. 변수의 선언은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이죠. 그런데 실수형 변수잖아. 앞에 이제 정리해서 세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는데 정수면은 인트로 가고 실수면 더블로 가고 문자열이면 스트링으로 가시라 그랬죠. 근데 실수형 변수가 나왔네요. 그럼 뭐로 선언한다? 데이터 타입 더블로 가시면 되죠. 더블, 그 다음에 파이, 세미콜론. 아, 여러분 이게 변수의 선언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변수의 선언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도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무언가 이름, 그러면 얘가 변수의 선언이구나. 자, 그 다음 반지름을 의미하는 실수형 변수 레이디어스. 아, 그러니까 파이도 실수형 변수고 레이디어스도 실수형 변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컴마로요.
레이디어스가 반지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달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이에는 3.14를 대입해라. 그러면 파이에 저장하는 거니까 파이를 는 왼쪽에, 저장할 값인 3.14를 오른쪽에 하셨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담는데 는 오른쪽이 실수죠. 소수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는 왼쪽도 실수죠. 그래서 이 타입을 일치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는을 보실 때마다 왼쪽과 오른쪽의 데이터 타입이 같은지 머릿속으로 체크해 보시는 습관 들이실게요. 자, 그 다음 어디에 10.0을 저장하는 거죠? 대입이라는 말은 변수의 어떤 값을 저장한다 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10.0을 어느 변수에 저장할 거냐면 radius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radius가 어디에? 는 왼쪽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는이라는 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정리해서 왼쪽에 담는다는 뜻이니까 10.0 뭐 정리할 게 없네요.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해야 이걸 정리를 할 텐데 정리할 게 없어요. 그냥 정리된 숫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값을 어디다가 담는다? radius에 담아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장 이렇게 적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원의 넓이 계산해서 출력인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원의 넓이는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입니다. 자, 3.14를 원주율이라고 하고 영어로 파이라고 써요.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써볼게요. sysout 하시면 되고요. sysout 괄호 안에 원의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3.14가 파이죠.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런데 만약에 원의 넓이 땡땡 이렇게 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고 이렇게 괄호로 감싸주세요. 그러면은 좀 더 가독성 좋은 코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실행하시면 원의 넓이 땡땡 314.0.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생각해 볼 건데 이게 계산된 결과가 314.0이죠. 그러면은 사실 .0은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0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314라고 안 나오고 314.0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괄호친 이 부분의 값이 정리하면 실수가 되거든요. 314.0이 돼요. 그러니까 출력을 할 때에는 이 값의 데이터 타입이 실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0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0이 만약에 생략하면 정수값이 출력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0을 생략하지 않는다. 실수를 출력할 때 거기까지 기억하실게요. 자, 이제 연습문제 6번 해설입니다. 실행 결과를 먼저 보시고요.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문제네요. 한번 풀어보죠. 정수형 변수 두 개를 선언해요. 그러면 int, with, height, 세미콜론. 단어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with, 땡땡, 밑변이고 height, 땡땡, 높이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두시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이실게요. 두 번째, with에는 10을, height에는 5를 대입해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두 문장으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 직사각형인 경우의 넓이. 그래서 제가 밑변이고 제가 높이니까 그냥 둘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 결과 이런 형식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요만큼을 복사해서 sysout. 네, 직사각형의 넓이 플러스 그 다음에 저는 가독성을 위해서 괄호를 칠게요. with 곱하기 height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직각 삼각형의 넓이네요. 그러면 플러스 직각 삼각형이니까 넓이가 이거의 딱 절반이겠죠. 그래서 0.5 곱하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 0.5를 2분의 1이랍시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서 큰일 나세요. 나눗셈 연산자는 정수형 나눗셈과 실수형 나눗셈이 있죠. 그래서 양옆에 p 연산자로 판단한다. 그럼 둘 중에 뭐다? 정수형 나눗셈이다. 그럼 얘가 뭐가 되죠? 1을 2로 나눈 몫이니까 0이 되겠죠. 0. 그러면 뒤에 뭘 곱하든 그냥 0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0.5를 곱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해서 원하는 실행 결과가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은 연습이 되셨기를 바라요. 자, 해설을 듣기 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풀지 못했던 문제가 있으면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아시겠죠?